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들 경향 무조건적으로 공사가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장애에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받아볼 건데요. 이 내용은 되게 궁금해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그거를 종합해서 제가 그 질문을 답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장애 진단, 여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질문 주시죠. 네, 오늘은 이 장애 진단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6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가 장애 진단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 장애 진단의 종류에 대한 질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장애 진단을 그러면 누구한테 받는 건가? 네. 그리고 세 번째, 장애 진단을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약에 주치의가 장애 진단 발급을 안 해줄 때,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어야 우리가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진단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받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6가지가 아마 사고 나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예,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사고 이후에 장애 진단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 진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애라고 하면요, 보통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맥브라이드 장애, 그리고 두 번째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혼자 운동하다 다치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거기에 제출하는 AMA 장애, 그리고 세 번째가 일하다 다쳤어요. 그러면은 산재, 즉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장애진단서,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정부에 장애인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증장애, 경증장애가 나눠져 있는데 이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그 장애, 물론 이거 말고도 뭐 국가배상법에 의한 장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아셔야 되는 장애는 한 요 4가지 정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종류가 다양한데 다 각각 다른 양식이라고 하니까 좀 준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애 진단 이거를 과연 누구한테 받는 건가요? 아무 의사한테나 찾아가가지고 써달라고 하면 되는 건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애 진단. 처음 보는 의사한테 가서 내가 몸에 장애가 남았다. 그럼 처음 의사는 그 증상을 전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가 장애 진단에 필요한 의학적 자료 이런 것들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연 처음 보는 의사가 그게 대학병원 의사든 아니면 동네 의원 의사든 아니면 종합병원 의사든 바로 장애 진단을 해주겠다? 당연히 안 해주겠죠. 네. 그럼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보통 의사들한테. 저는 치료하지 않아서 제가 환자분 상태를 모르니까 아마도 뭐 치료받은 그렇죠. 주치의한테 가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의사가 처음 보는 환자가 와서 장애 진단을 해달라고 하면요, 치료를 안 했으니까 모른다. 그래서 치료한 의사한테 가서 장애 진단을 받아라.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죠. 네. 그래서 보통은 주치의한테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치료한 의사, 수술한 의사, 뇌를 재활했던 의사. 그래서 그 주치의한테 보통 장애 진단을 요청하고, 아니면 주치의가 아니라더라도 내가 꾸준히 물리치료를 한 병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병원에서 보통 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주치의한테 가든지 아니면 주치의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 재활을 한다든지 통원한 병원에서 적어도 이제 내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의사들한테 이제 요청을 해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제 장애 진단을 받는 시기인데요. 이게 보통은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제 6개월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반적으로 6개월이라는 거는요, 최소 6개월이 지나야지 장애를 평가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무조건 모든 증상에 대해서 6개월 시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라. 그리고 6개월 시점에서 장애가 남았다면은 그거는 영구적인 장애다. 이게 아니라 최소 6개월 이후의 장애 시점을 평가를 하되, 증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신과, 그러니까 인지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12개월에서 최대까지는 24개월 뒤에 판단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시각장애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뭐 신경계 장애도 6개월 이후부터 근전도 검사를 한 2, 3회 정도 하고, 그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영구적인 장애가 나간다 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준, 6개월 시점에서 무조건 장애를 받아야 된다라는 기준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최소 6개월은 지나야지 장애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애 진단을 받는다. 우리 손해배상금하고 직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몸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시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내 몸에 대한 장애를 제일 안 좋은 시점에서 받으려면은 근데 최저로 정해놓은 게 6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 시점에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지 모든 장애가 무조건 6개월 시점에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단순 골절로 운동장애 같은 거는 이제 6개월 지나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네네. 뭐 마비라든지 정신행동, 뭐 시력장애 이런 거는 뭐 네네. 1년 이상, 2년까지도 여러 가지 점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장애진단 하려면은 뭐 당연히 3년이나 4년 지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최소 6개월이라면 그나마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평가받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5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장애 진단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소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예를 들어서 골절, 내 몸에 뼈가 부러졌다 라고 하면은 뼈 부러진 근처의 부위에 관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절 부위에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내가 정상적으로 손목은 다 움직였어요. 근데 이쪽에 뼈가 골절되고 나서 한 6개월 지났는데 손목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움직임이 안 다친 쪽은 완전히 움직이는데 다친 쪽은 안 다친 쪽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장애라는 겁니다. 자, 움직임에 대한 장애도 있고요. 당연히 마비가 있으면은 당연히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움직임에 대한 장애 아니면은 내 몸 신체 일부를 잃었어요. 손가락이 절단되든 다리가 절단되든 아니면 신장이 손상돼서 신장을 떼내든 아니면 실명이 되든 그래서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신체 일부를 잃은 경우에도 장애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는 다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반바지, 반팔 많이 입잖아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얼굴에 상처가 크게 생겼어요. 아니면 내 팔, 다리에 노출되는 면에 상처가 크게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도 추상장애로 성형외과 장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요. 많아요. 비뇨생식기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치매라든지 뭐 간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장애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장애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사고 나기 이전하고 달라진 몸 상태가 있다면 그게 장애냐 아니냐 그거를 꼭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참 다양한 증상들이 이 장애로 인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장애를 잘 받아야 우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장애 진단을 좀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장애 진단을 우리가 이제 원하는 만큼 잘 받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을 받든 아니면 보험금 청구를 해서 장애보험금을 받든 이 장애 진단에 따라서 결국은 내 손해배상의 보험금이 결정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최대한 장애를 없는 장애를 만들어내서 많이 받지는 못할 망정 내가 신체 장애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그 장애에 대한 보상은 적절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애에 대해서 보상이 얼마나 온다라는 전문가는 의사는 아닙니다. 자, 의사는 몸 상태에 대한 장애를 평가하는 사람이고 치료를 하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있잖아요. 손해사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게 전문가한테 무조건 상담을 먼저 받아라. 그리고 상담을 받고 나서 전문가를 무조건 꼭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치의가 장애 진단을 해준다라고 해요. 주치의가 장애 진단해서 내가 충분히 보험사를 상대하고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혼자 힘으로 5천만 원의 보상을 받는다 쳐요. 근데 전문가를 선임해요. 선임한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전문가의 선임되는 그 비용만 날릴 거 아닙니까? 비용만 소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고 내가 혼자 처리하고 내가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할 수 있느냐 그거를 판단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전문가한테 들었던 상담 그 추측되는 이제 추정되는 손해가고요. 내가 보험사를 상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를 해보고 그래도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저는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혼자 하시든 전문가 도움 받으시든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는 게 내 몸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보라는 거죠. 이제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서만 평가를 하고, 그렇죠. 이 전문가들이 그 환자의 상태, 장애 상태나 그거에 따른 이제 보상을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담,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장애 진단에 대해서요. 장애 진단 종류는 뭐가 있고 평가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왜 이 장애 진단 평가가 중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모아서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가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가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